매일 같은 시각 어디서든 간편하게 뉴스를 접하는 방법,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을 추천합니다. 라디오 뉴스의 중심을 잡기 위해 YTN 능력자 제작진이 의기투합했다고 합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탄생 일화부터 하나하나 에필로그 Y에 담아왔습니다. 이승훈 기자와 함께 유쾌한 시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평일 낮 시간 YTN 라디오에서 만나보는 한낮의 뜨거운 시사 이슈와 피플. 이승훈 기자와 함께 새롭게 단장한 이슈앤피플은 어떤 모습일까요? 최신 이슈를 전하는 생방송 라디오 현장. 이슈앤피플 진행자로서 청취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딱딱한 시사가 불편하셨다면 이 시간 찾아와 주십시오. 매일 낮 1시에요. YTN 뉴스 FM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피플 문 활짝 열고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이슈앤피플 이승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라디오 진행자로서 저희 에필로그 Y에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게 된 소감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라디오 국구의 소속으로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 2009년이었는데요. 만 2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그때는 제작을 담당을 했습니다. 뉴스 프로그램, 종합 뉴스 프로그램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출발 새 아침이나 프로그램에 또 제작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돌아가 보니까 또 역시 뭐 라디오는 그때 그대로 그때 있었던 그 모습대로 뭐 따뜻한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이번에 새롭게 이제 진행하게 된 이슈앤피플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YTN FM은 크게 시사는 그 세 개의 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2시간 진행하는 이 뉴스킹은 그 전날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저녁에 뉴스 정면 승부는 하루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를 또다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하는 이슈앤피플은요. 낮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네. 이 시간은 오전부터 진행됐던 여러 이슈를 짤막하게 가장 임팩트 있게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슈앤피플 안에도 뭐 데일리 혹은 주간으로 그런 코너들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어떤 코너가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그 1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짧은 시간에 사실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설을 담은 그 여러 가지 시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슈 인터뷰라든가 뭐 박애니 코라든가 그 전직 그 국회의원 나오시고 현직 국회의원 나오시고 그다음에 뭐 각 정당의 최고위원분들도 나오시고 이런 분들 모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또 그분들 직접 모셔서 하는 프로그램들, 인터뷰 시간들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얘기해 주신 코너들 중에서 그럼 이승훈 기자가 봤을 때 좀 내가 기다려진다, 좀 흥미로운 코너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나요? 금요일에 그 상암동 1시의 청년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왜 1시의 청년들이냐면요. 지금 정치를 지향하거나 정치권에서 일하고 있는 20, 30대의 젊은 정치인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나와서 토론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놀래요.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존중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그 의견 맞다. 분명히 여야의 대표가 나와 있는데 여야의 젊은 정치인이 나와 있는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는 시간 배분이었어요. 사실 기존의 정치인들은 그 시간을 가지고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뭐 3분 줬는데 저쪽은 뭐 4분 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정치인들은 정작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내용의 질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금요일에 항상 합니다. 금요일 1시에 오시면은 이 젊은 정치인들의 잘라진 어떤 정치권의 변화들 직접 목격하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젊은 정치인들의 토론을 좀 금요일 날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아직 좀 적응이 필요하다,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코너도 있을까요? 그 코너 있습니다. 바로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하는 공공의 촉이라는 코너입니다. 무슨 시간이냐면 스포츠 소식 전하는 시간이에요. 네. 뭐 관심 많지 않습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 잘하죠. 또 황희찬 선수 잘하죠.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그런데 제가 기자 생활을 30년 가까이 했지만요. 사실요.
제가 스포츠부에서 생활한 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얕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청취자들, 지금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의 수준은요,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우리 패널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제가 사실은 스포츠 공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저는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또 나오시는 분들이 워낙 말씀 잘해주시기 때문에요. 정말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코너들도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또 청취자분들이 이슈앤피플 어떻게 듣고 볼 수 있는지 카메라 보고 한번 통보해 주세요. 매일 낮 1시에서 2시까지 FM 94.5M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YTN 라디오로 들어오시면은 언제 실시간으로 또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YTN 라디오를 통해서 앱을 또 다운받으시면은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 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자주 들으면서 우리 이승훈 기자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문자 많이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샵 0945 유료 문자 5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슈앤피플을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 사실 생방송이기도 하고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잖아요. 예. 그 부담감이 좀 꽤 크지 않나요? 어떠세요?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좀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은 제 스스로가 좀 긴장을 덜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좀 그런 걸 보여드리는 그 가운데 이제 뉴스를 진행하고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뭐 저의 마음속 생각과 현실은 좀 많이 다르죠. 뭐 유다원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방송 초반에 사고 다발 지역 아닙니까? 뭐 곳곳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있을 수 없는 사고들이 벌어지죠. 그 라디오는 TV의 특성과 다르게 TV는 그 밑에 이름이 쭉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계속 이렇게 뭐 인지해 드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라디오는 특성상요. 지금은 저분은 어떤 분이다. 저분은 어떤 분이다. 그래서 계속 유다원 앵커, 뭐 이승훈 기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착각을 한 거죠. 그분은 그 여성 패널인데 남성 패널인 줄 알고 상대방인 문성호 대변인에게 질문했습니까? 저보고 질문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실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환경부를 담당하는 기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종이 쓰잖아요. 원고 쓰잖아요. 원고 쓰는 걸 싫어서 한번 태블릿 PC를 제가 사용해 보자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서를 태블릿 PC를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써본 적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안 올라가더라고요. 끝까지 안 올라가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질문 잘 듣고요. 그 질문에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 주요변에서는 방송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셨지만 엄청 땀났습니다. 근데 라디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좀 사고가 났을 때 사실 TV보다는 비교적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요? 바로 그런 부분이 바로 라디오의 장점이더라고요. 저희들만 알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장점이 되고요. 제가 오늘 복장도 이렇게 하고 왔지만 TV 같으면은 항상 좀 단정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규격화된 것들 때문에 나올 수 없는 말들이 라디오에서는 나올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고 그래서 더 솔직한 얘기들 전달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클로징에는 이런 말 써요. 따뜻한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이자 청취자 여러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라디오의 또 다른 장점이 바로 청취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직접 소통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제가 제일 먼저 스튜디오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 이제 그 우리 기사 긴급 기사를 뭐 켜놓고요. 그리고 또 뭐 유튜브 통해서 이제 시청자들이 올리는 그런 그 의견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그 소통하는 공간이 또 좋습니다. 그래서 예정돼 있지 않은 질문을 하는 건 대부분 저의 질문이 아니라 청취자분들에 대한 질문을 대신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뉴스를 또 제작을 하고 진행을 해서 네. 아시겠지만 그런 피드백들 좀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TV에서는 참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공간이 바로 지금 YTN FM입니다. 30년 가까이 보도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예. 이 기자와 또 라디오 진행자와의 차이점도 궁금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취재를 하게 되면요.
그리고 제가 취재했던 것들이 저의 생각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맞다. 그러면 오늘은 한번 이런 쪽으로 취재를 해봐야겠다라는 저의 판단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네. 하지만 진행자는 철저하게 균형 있는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되죠. 제 오프닝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루의 중심에서 뉴스의 균형을 잡겠습니다. 균형 있는 뉴스 하겠다는 약속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그 약속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은 그게 저한테 많은 도움 될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승훈 기자가 앞으로 이슈앤피플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싶은지 그 목표도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요즘 분위기가요. 그래, 맞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면 진짜 뉴스, 내가 듣기 싫은 얘기하면 가짜 뉴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YTN 이슈앤피플에는 들어오셔서요, 들으시고 보시면서요, 그래,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조금 바꿔볼까? 이런 어떤 판단과 선택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균형 있는 뉴스와 진행은 물론이고 청취자들과 좀 따뜻한 소통하는 이슈앤피플의 이승훈 기자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소통하겠습니다. 와서 많은 질책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꼭 듣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